이번 시간은 ITQ 한글 2020 버전에서 파트 02 기출문제 따라하기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2020 버전을 실행을 해주세요. 기출문제 따라하기의 첫 번째 장에 있는 문제지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봐 주세요. 글꼴은 바탕글 스타일에서 함초롬 바탕 글꼴, 글자 크기 10포인트, 속성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글자 색은 검정, 정렬은 양쪽 정렬, 줄 간격은 160% 상태에서 작성을 합니다. 화면의 보기 상태는 교재와 동일하게 쪽 윤곽 보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폭맞춤 선택해서 머릿말 영역, 여백과 꼬릿말 영역까지 보이도록 해서 작성하도록 할게요. 편집 용지 설정, 단축키 F7키 눌러주세요. 용지는 A4 용지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제본은 한쪽, 왼쪽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설정을 할 텐데 왼쪽과 오른쪽은 11mm로 되어 있죠.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이 세로 방향은 모두 10mm로 되어 있죠. 모두 1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제본은 0 상태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페이지를 3페이지로 구역 나누기 하기 위해서 먼저 번호 지정을 해야 되죠. 1점, 엔터키 3번 누를게요. 다시 2점, 엔터키 3번 누를게요. 2페이지로 나누기 위해서 쪽 메뉴로 가주세요. 구역 나누기를 클릭해 주세요. 페이지가 이쪽으로 나눠지면 이쪽 첫 번째 줄에 3점 입력하고 엔터키 3번 누르세요. 다시 4점 입력하고 엔터키 3번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3페이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파일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니까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서식도구 왼쪽에 저장하기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는 시험장의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ITQ라는 폴더가 없죠. 없다면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픽처 아래는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영진닷컴의 이기적인 홈페이지에서 브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고 압축을 푼 후에 픽처 폴더의 내용을 이 ITQ 폴더에다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파일 저장할 때 파일 저장 규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확장자는 파일 형식에서 .hwp로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확장자가 붙어서 나타납니다. 파일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 설정하면 같은 한글 문서라도 감점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글 문서 확장자 .hwp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험번호가 이미 지정되어 있다면 자신의 수험번호를 사용해서 연습을 해주세요. 저장 눌러주세요. 이제 기능평가 1번부터 작성하도록 할게요. 시험장에서 가장 쉬운 1번부터 작성을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가장 하기 쉽거나 가장 어려운 문제 먼저 작성을 해도 됩니다. 1번이라고 써있는 아래 빈 줄에 커서를 이렇게 놓아주세요. 이제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조건과 출력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조건은 입력하지 않고요. 출력 형태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영문 문장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영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있으니까 대문자, 소문자 주의해서 입력하고 띄어쓰기는 단어와 단어 사이 무조건 한 칸만 띄어쓰기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글자에서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한글 문장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2번과는 한 줄 또는 두 줄 이렇게 빈줄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영어 문장과 한글 문장 사이에 빈줄이 있으면 안 됩니다. 4개 줄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 대화 상자의 스타일 목록에는 지정되어 있는 스타일이 만들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스타일 대화 상자 왼쪽에서 아래쪽에 스타일 추가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스타일 이름에 영문으로 지정되어 있는 스타일 이름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다고 영문 이름에 같이 입력해주면 안됩니다. 스타일 이름에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스타일 종류는 문단과 글자가 있습니다. 글자를 선택하면 글자 모양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 종류는 문단을 지정을 해주세요. 조건에 2번에 있는 문단 모양 지정하기 위해서 문단 모양 버튼 클릭을 해주세요. 왼쪽 여백 지정하기 위해서 여백의 왼쪽을 15포인트로 지정하세요. 문단 아래 간격 지정하기 위해서 간격의 문단 아래를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조건에 3번 글자 모양 지정하기 위해서 글자 모양 버튼 클릭을 해주세요. 글꼴이 한글과 영문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고 크기, 장평, 자가는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크기는 기준 크기에서 10포인트, 장평은 95%로 변경, 자간 5%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제 각각 한글과 영문 글꼴 수정하기 위해서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탭키 한번 누르면 글꼴 상자로 이동하죠. 글꼴 이름을 도둠이라고 입력하고 여러가지 중에 글꼴 도둠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언어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언어 영문으로 변경해주고 탭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글꼴 굴림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스타일 추가하기 대화상자에서 추가 버튼 클릭을 하면 스타일 목록에 방금 만든 게 나타납니다. 방금 만든 스타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곳에 스타일이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위에 서식 도구에 보면은 스타일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글꼴 이름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은 스타일에서 영문과 한글에 대한 글꼴을 각각 다르게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2번 아래 빈줄에 컷을 놓아주세요. 그 아래 빈줄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 더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는 2번 아래 빈줄에 컷을 놓고 여기에서 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 메뉴로 가서 아래쪽에 표 있죠? 한글로 표라고 써 있는데 그 위에 표 아이콘을 클릭을 하세요. 표 만들기 대화상자가 나타났죠? 줄 칸을 먼저 지정할 텐데 줄 개수와 칸 개수를 세어보세요. 줄 개수는 5가 되겠고 칸 개수는 6이 되겠죠. 아래에 크기 지정과 기타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요. 이 4개의 설정은 문서 작성 능력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지정하기 때문에 한 번 설정하고 다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크기 지정에서 너비는 단에 맞춤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높이는 자동으로 변경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에는 체크되어 있어야 하고요.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 안에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각 셀에 입력한 내용이 셀 너비보다 크지 않아서 두 줄로 나타나는 게 없죠. 그러니까 표 안에 각 셀의 너비는 조절하지 않습니다. 표 안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상태에서 F5키 3번 누르거나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표 안에 모든 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표의 조건을 보면은 표 안에 정렬에 대해서 문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과 글자 크기 지정되어 있죠. 위에 서식 도구에서 글꼴 목록 열어보세요. 시험장에서 한글 문서에서 처음 글꼴 수정한다면 한 컴 글꼴이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글꼴로 변경하세요. 이미 입력했던 글꼴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글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로 도둠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도둠 글꼴을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라 변경하지 않고요.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주세요. 문자에 대한 건 가운데 정렬이지만 숫자는 오른쪽 정렬해야 되겠죠. 숫자가 나타나는 셀들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합계를 지정하면 합계도 숫자로 나타나죠. 그래서 같이 지정을 해주세요. 블록 설정된 이 셀은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표 안에 모든 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을 지정할 수 있는데 테두리 탭 상태에 있을 겁니다.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는 게 체크되어 있을 수 있는데 체크를 해제해 놓으세요. ITQ 시험에서는 선 모양 바로 적용에 체크 해제하고 작업을 합니다.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을 해주세요. 굵기와 색은 따로 설정하지 않고요. 오른쪽에서 바깥쪽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바깥쪽에 이중실선 나타나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첫 번째 줄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세요.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이번에는 아래쪽만 선택해서 이중실선 지정하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대각선이 보이고 있는 표의 마지막 셀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대각선 탭 클릭을 해주세요. 대각선을 지정할 수 있죠. 클릭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되어서 색상이 보이지 않지만 색상이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 셀들 블록 설정해주세요. 이번엔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배경 탭에 채우기 선택할 수 있는데요. 색을 먼저 선택, 그리고 면색 가주세요. 색상이 시험장에서는 테마 색상표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색상의 빨강, 파랑, 노랑의 RGB 값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지에도 지시되어 있는 표준 RGB 색상 값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선택을 해주면 여기에서 노랑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색상 이름이 안 나타나는데 바로 여기서 노랑 지정할 수 있고요. 색상의 RGB 값을 확인하려면 다시 열어서 노랑 RGB 255, 255, 0 이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선택하면 RGB 값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블록 계산식이 지정되어 있죠. 두 번째 줄의 블록 계산식은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이 데이터들을 합계로 여기에 구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합계 구하고요. 같은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데이터도 이렇게 합계를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정화시설에 대한 거는 합계를 구하지 않게 X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같이 작업을 하면 되니까 이 데이터들 합계 구하는 셀까지 같이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를 선택을 해주면 값이 이렇게 나타나죠. 정렬은 숫자에 대한 것 오른쪽 정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설정하지 않습니다. 캡션에 대한 설정도 해야 되는데 표 위에 캡션이 나타나고 있죠. 블록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여도 상관없고요. ESC 키 눌러서 블록 설정 해제해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표 안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표 레이아웃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가면 캡션이라고 있죠. 위에 가1 써 있는 것 클릭하면 보이는 것처럼 표의 아래쪽에 이렇게 캡션 나타납니다. 저희는 위에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캡션이라고 써 있는 이것을 클릭을 해주고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표 1 나타나는데 이거 모두 블록 설정하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불필요한 공백 이렇게 입력하면 글자 추가로 입력해서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단위 오른쪽에 콜론이 있는데요. 파트 1에서 표에서 설명할 때 콜론 앞뒤에 띄어쓰기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콜론 앞에 띄어쓰기가 없는 상태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을 표와 동일하게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라 수정하지 않습니다. 너비에 대해서는 따로 조절할 필요 없다고 했죠. 높이는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다시 블록 설정 전체 한 다음에 컨트롤 아래와 살펴기 눌러서 한 번만 키워 놓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공백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키워주면 됩니다. 이제 2번 문제 표와 차트가 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만들 거예요. 차트의 조건은 5개가 있고요. 출력 형태의 모양대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조건의 1번을 보면은 차트 데이터는 표의 내용을 갖고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별 환경 시민단체, 지역 마을 주민, 교육기관의 값만 이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화시설은 빼란 얘기죠. 그런데 잘 보면은 법례가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건의 1번을 따로 그렇게 읽어서 확인할 필요 없이 표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셀을 블록 설정해서 차트를 만들면 됩니다.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트 1에서는 표 디자인 메뉴에서 차트 만들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차트 만들기를 하면 표의 모양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었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메뉴에서 만들도록 할게요. 조건의 2번 보면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세로막대형에 묶은 세로막대형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 데이터 편집에 나오는 데이터는 아래 표에서 블록 설정해서 차트로 만든 데이터와 동일하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습니다. 창의 오른쪽에 X 눌러서 닫아주세요. 다시 필요한 경우에는 위에 메뉴에서 차트 데이터 편집 눌러서 다시 열 수가 있습니다.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교재에서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라고 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려두기 또는 컨트롤 X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표 아래 빈 줄에 있죠. 다시 한번 한 줄 띄워놓고 여기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할게요. 차트 다시 선택해서 객체 속성 들어가 보세요. 객체 속성의 기본 탭으로 가서 글자처럼 취급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설정 누르도록 할게요. 차트의 너비를 표의 너비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테두리 잡고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해 놓으세요. 한글 2020에서는 차트 마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 더블 클릭해서 차트 마법사 들어갈 수가 없고요. 조건 2번까지 한 상태고 조건 3번부터 또 작업하기 전에 차트의 세로축 값을 봐주세요.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50이고 단위가 10단위로 변경되고 있죠. 출제된 출력 형태를 보면은 단위가 20단위씩 변경되고 최대값은 60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이 숫자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상자가 나타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 속성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객체 속성에서 값축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축 속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계, 단위, 축교차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최소값은 0이니까 설정하지 않습니다. 최대값은 체크해서 50을 60으로 변경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단위가 20단위씩 변경하니까 따로 수정할 필요 없겠죠. 만약에 단위가 15단위 아니면 다른 단위로 변경되고 있다면 단위에서 줄을 선택한 다음에 이 값도 변경해주면 됩니다. 현재는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교재 파트 1의 표에서는 아주 작은 눈금선이 보이고 있었죠. 오른쪽의 객체 속성에서도 주 눈금 바깥쪽이 지정되어 있지만 눈금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력 형태의 이 가로선이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러니까 가로선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교재에서처럼 차트 제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트 디자인에 차트 구성 추가해서 차트 제목에 없음되어 있는 걸 위쪽으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여기에서 수정하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메뉴 클릭을 하세요. 차트 제목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아래에는 한글과 영어 글꼴 각각 지정하게 되어 있죠. 지정할 때 도둠이라고만 입력하고 바로 영어 글꼴로 넘어가면 글꼴 설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글 글꼴에서 도둠 입력해서 도둠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영어 글꼴도 동일하게 도둠 입력해서 도둠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제목에 대한 속성은 진하게 속성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클릭해 선택을 해주고 글자의 크기는 12포인트로 변경해 주세요. 글자의 색은 수정하지 않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제목 속성 들어가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 그대로 있는데요. 차트 제목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일 첫 번째 건 그리기 속성이죠. 선택되어 있으면 채우기와 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제 조건을 보면은 제목에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가 지정되어 있죠. 먼저 채우기 색상 밝은 색 선택하면 흰색으로 지정이 되고요. 아래 선에서는 어두운 색을 선택하면 검정색으로 지정이 되어서 테두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그리기 속성에 바로 오른쪽에 효과가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그림자 지정된 것처럼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개체 속성 대화상자는 계속 열어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축 제목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차트 디자인에 차트 구성 추가 눌러주세요. 그리고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축 제목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글자는 기울어져 있죠. 축 제목 글자를 클릭을 해주세요.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목 편집 메뉴 들어가세요. 먼저 글자 내용에 축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한글 글꼴에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마우스로 도둠을 클릭하세요. 다시 영어 글꼴 도둠이라고 입력하고 다시 마우스로 도둠을 클릭하세요. 속성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설정하지 않고요. 크기도 10포인트니까 수정하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가 계속 옆으로 누워져 있죠. 교재에서는 이 축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축 제목 속성 클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려 있을 때는 따로 설정이 변경되는 게 없죠. 그래서 개체 속성에 갑축 제목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크기 및 속성이라는 것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상자 목록을 열어서 글자 방향에 가로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축 제목이 가로로 나타납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들도 모두 글꼴 수정해야 되겠죠. 바로 옆에 있는 세로축 숫자부터 선택해서 글자 수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한글 도둠이라고 입력하고 선택해 주세요. 영어 글꼴도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속성 수정할 게 없으니까 바로 설정 눌러주고요. 가로축도 글자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한글 글꼴 도둠 입력해서 마우스로 선택, 영어 글꼴 도둠 입력해서 마우스로 선택,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범례는 글꼴 수정만 하는 게 아니고요. 출제된 문제의 테두리까지 지정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글꼴 수정부터 하도록 할게요.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글꼴 도둠으로 변경, 마우스로 선택, 영어 글꼴도 도둠 변경해서 마우스로 선택해 주세요.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지 않으면 글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범례 테두리 지정해야 되죠. 여기에서 범례 속성 들어가도 되고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서 범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기 속성을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선을 어두운 색으로 설정하면 테두리가 이렇게 지정되어 나타나죠. 크기와 위치 조절이 필요하다면 조절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기 위치 맞춰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개체 속성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 3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3번 문제는 1번과 2번 문제가 있죠. 괄호 1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한 칸 띄우고 여기에 이제 수식 입력해야 되는데요. 입력에 수식으로 가서 위에 루트 X 눌러주세요.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글자는 직접 입력하면 되는데 분수는 없죠. 그래서 분수 선택해주고 분자에 대문자 V 입력, 그리고 첨자에서 아래첨자, 아래첨자도 두 종류가 있죠. 오른쪽에 나타나도록 선택을 해주고 숫자 2를 눌러주세요. 아래 분모의 상자 선택해서 대문자 V, 다시 첨자에서 아래첨자 선택해서 숫자 1 입력하세요. 커서를 바깥쪽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키보드의 화살표 키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꼴 한 다음에 다시 분수 선택, 위에 분자에는 0.90까지 입력을 해주고 곱하기 표시는 키보드로 X키 누르면 안 되고요. 연산 논리기호에서 곱하기 글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10까지 입력하고 다시 첨자에서 위첨자 오른쪽 선택, 그리고 숫자 3 입력하세요. 아래 분모 선택한 다음에 다시 1.0까지 입력, 그리고 곱하기 글자 선택하고 10 입력하고 첨자에서 오른쪽 위첨자 선택, 숫자 4 입력을 해주세요. 키보드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다시 한번 눌러주고요. 다시 이퀄, 그리고 0.09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모두 입력 끝났으니까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몇 칸만 스페이스바로 띄워주고 다시 괄호 2번 입력하고 한 칸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입력의 수식에 루트 X 눌러주세요. 처음 글자 역시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적분해서 모양을 찾아서 선택을 해주세요. 먼저 붉은색 되어 있는 이 부분 소문자 A 입력을 해주고 위에 있는 상자 선택해서 소문자 B 입력, 그리고 가운데 있는 상자 선택해서 대문자 A 괄호 그리고 X 빼기 A 닫는 괄호 다시 여는 괄호 X 빼기 B 다시 닫는 괄호 DX 이퀄까지는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빼기까지도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분수 선택해서 분자에는 대문자 A, 분모에는 숫자 6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다시 한번 여는 괄호, B 빼기 A 닫는 괄호, 다시 첨자에서 오른쪽 위첨자 선택, 그리고 숫자 3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 동일하게 입력했죠. 이제 넣기 눌러주세요. 잘못한 내용이 있다면 수식을 더블 클릭해서 다시 수식 편집기로 들어가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4번 문제는 조건에 1번, 2번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 작성하고 모든 도형, 글맵시 그림 포함해서죠.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을 하고 도형의 면색, 지시사항이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른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 있는 모양 그대로 지정하면 되는데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된다고 했죠. 그래서 시험지에서는 색깔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색상 이름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아무 색이나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만들 텐데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게요. 도형이 크기 때문에 한 화면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기 상태를 한글의 아래쪽에서 폭 맞춤되어 있는 걸 쪽 맞춤으로 이렇게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3페이지가 모두 나타나죠. 커서는 4번 아래 빈 줄에 아무 곳에나 이렇게 놓아주세요. 입력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적당하게 드래그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진 도형을 바로 더블 클릭해 주세요. 개체 속성에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부터 지정할 텐데요. 너비는 130, 높이는 145로 지정하세요. 크기 고정 체크라고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아도 되고요. 체크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4번 문제에서 만드는 도형 모두 동일하게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선택으로 가주세요.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둥근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먼저 색 선택되어 있고요. 면색의 목록 열어주세요. 색깔은 테마 색상표에서 오피스로 선택해서 작업해야지 빨강, 노랑, 파랑을 표준색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색깔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아무 색이나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4번 아래 이렇게 나타나면 되고요. 본문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하나 글상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날 위치 생각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다시 그림 뒤에 배경이 되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직사각형 선택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더블 클릭해 개체 속성 들어가 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를 50, 높이도 50을 지정해 주세요. 크기 고정은 체크해도 되고 체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이번 도형도 색깔 따로 지정이 없죠. 그러니까 임의 색상 지정하는데 방금 전에 작성했던 색깔과 다른 색깔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를 지정해야 되는데 위에 글상자를 만들고 나서 지정해 주는 게 편하게 지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상자 만들 건데요. 입력에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내용은 미리 입력해도 되고 나중에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글상자의 테두리에 가서 마우스에 점선 사각형 보이면 더블 클릭하세요. 개체 속성에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는 110, 높이는 17로 지정하고요. 본문과의 배치는 항상 글 앞으로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면색 지정되어 있죠. 여기는 반드시 테마 색상표 오피스 상태에서 면색 빨강을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RGB 값이 255, 00 이게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선택을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은 반원을 선택을 해주세요. 글상자에서 정렬에 대한 지시가 수평, 수직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상자 탭에서 수직 정렬 지정할 수 있는데요. 세로 정렬 가운데로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이 안에 글자 입력해야 되죠. 다른 곳 클릭한 다음에 다시 글상자 안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글자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글꼴에 대한 설정 먼저 지정해도 되니까 여기에서 지정하도록 할게요. 궁서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고 글자 크기 22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색깔 하얀색 지정을 해야 되죠. 글자색 목록 열어서 테마색이 오피스로 되어 있다면 여기 하얀색이 안 보이죠. 아래쪽에 최근에 사용한 게 하얀색이 있다면 바로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요. 없다면은 팔레트로 가서 여기에서 하향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평 정렬도 가운데로 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서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 도형과 아래 도형은 세로로 가운데 맞춤 지정되면 되겠죠. 그래서 Shift로 클릭해서 두 개 도형 선택을 해주고 도형 메뉴에서 오른쪽에 맞춤 있죠. 가운데 맞춤을 한번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글상자만 선택해서 키보드의 화살표 키 쭉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세로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리고 아래 직사각형 도형도 선택해서 조절해주면 되는데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맞춰도 되고 화살표 키를 눌러서 위치를 맞춰주어도 됩니다. 그림 삽입 전에 글맵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 메뉴로 가서 글맵시 있죠? 위에 가나다 클릭을 해주세요.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글맵시 모양의 목록을 열어서 지정되어 있는 역갈매기형 수장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의 목록을 연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정되어 있는 글꼴 도둠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글맵시를 이동해보면 도형 뒤쪽에 나타나기 때문에 앞쪽에 나타나게 수정을 해줘야 하죠. 글맵시를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50, 높이는 35 지정하고 크기 조정은 체크해도 되고 체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본문과의 배치를 항상 글 앞으로 해놔야 된다고 했죠. 선택을 해주고요. 지시된 것 중에 글자의 색상을 지정하지 않았죠. 색깔 면색 파랑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파랑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설정하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 메뉴 가주세요. 그림 위에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지시되어 있는 로고 1.jpg 파일 선택. 파일이 JPG가 아닌 PNG 파일, GIF 파일도 있을 수 있죠. 확장명이 안 보이면 정확히 확인할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파일 이름 오른쪽에 있는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이 아닌 지정되어 있는 JPG로 선택해서 보면 됩니다. 로고 1.jpg 선택해서 바로 열기 하면 안 되고요. 아래쪽에서 문서에 포함해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열기 눌러주세요. 역시 도형 뒤쪽에 나타나는데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개체 속성 기본 탭에서 너비를 40, 높이는 30을 지정을 해주세요.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해야지 앞쪽에 나타나겠죠. 그림 탭으로 가주세요. 그림 효과에 회색조 지정되어 있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회색조 선택,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이동해서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림에는 하이퍼링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의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이 문제지를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줄에 제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제목을 입력할 텐데 글자 잘 안 보이니까 폭맞춤으로 다시 변경해 놓고 보도록 할게요. 3페이지 첫 번째 줄에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책갈피 위치는 제목의 첫 번째 줄, 이 칸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커서를 저처럼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요. 입력에 책갈피를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책갈피 이름이 있죠. 소하천이라고 입력하고 넣기 눌러주세요. 화면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여기에 책갈피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하이퍼링크를 지정하기 위해서 위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그림을 먼저 클릭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가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연결 대상을 한글 문서 선택, 소하천이라고 책갈피가 보이죠? 선택, 넣기 눌러주세요.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이퍼링크 열기 또는 그림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클릭하고 마우스 위로 가져가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손 모양으로 변경되죠. 이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책갈피가 있는 위치로 커서 위치가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이 도형들 아래 여기 빈 공간에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크기가 작죠. 그러니까 화면 보기 상태는 그대로 폭맞춤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먼저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조건을 보면은 직사각형 그리기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앞쪽에 1번, 2번, 3번 써있는 도형은 정사각형처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직사각형 그리기에 대한 지시는 앞쪽에 있는 번호 써있는 도형이고요.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은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라고 이렇게 면색 지정되어 있죠. 각각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고요. 시험지가 흑백이라도 흑백의 색깔이 각각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도형의 크기는 11 곱하기 15 이게 되겠는데요. 먼저 직사각형 선택,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는 11, 높이는 15를 지정하세요. 채우기 탭으로 가서 면색, 색깔 다른 것 지정해야 되죠. 첫 번째 색은 아무거나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1번 써있는 앞에 도형 만들어야 되죠. 다시 직사각형에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 도형은 글자를 입력할 거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아닌 가로 글상자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더블 클릭해서 먼저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를 13, 높이도 13을 지정하세요. 선 탭으로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 선택,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상 면색 흰색 되어 있죠? 기본 흰색 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렬은 수평과 수직 가운데로 하라고 되어 있죠. 아직 글자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직 정렬에 대한 것은 따로 이렇게 설정이 없는데요. 그냥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자 입력해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눌러주세요. 숫자 1 입력을 하고 블럭 설정해주세요. 글꼴을 궁서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고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입력 엔터키 누를게요.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고요. 수직 정렬 가운데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 변경할 필요 없죠. 만약에 변경을 하려면 도형의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제 글상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글상자 탭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로 정렬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 놓으세요. 오른쪽에 글상자 만들기 위해서 입력으로 가도 되고 현재 도형 메뉴에서도 만들 수 있죠.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내용 먼저 입력해도 되고요. 입력하지 않고 바로 개체 속성 들어가도 되죠. 개체 속성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 탭에서 크기 설정해야 되는데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 채우기 없음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 탭으로 가주세요.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 되어 있죠? 파선으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글상자 탭에 세로 정렬 따로 다시 볼 필요는 없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글꼴에 대한 설정 바로 여기서 그대로 해도 되는데요. 먼저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 18포인트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이제 입력을 해야 되죠. 다른 곳 선택했다가 다시 글상자 안에 가서 클릭하면 글자 입력할 수 있어요.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글자 입력한 후에 크기 맞춰 놓으면 되겠죠. 이제 Shift 키 누르고 3개 도형 클릭해서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아래에 복제를 하면 되겠죠.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Shift 키 눌러야 되고요. 복제를 해야 되니까 Ctrl 키도 같이 눌러야 합니다. 간격은 동일하게 복제를 해주세요. Ctrl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제할게요.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고 이제 내용들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도형 중에서 색깔 아직 수정을 안 했죠. 첫 번째 이 도형은 먼저 이메일 색상 지정했으니까 수정하지 않고요. 나머지 도형들 각각 다른 색 지정해야 되죠. 2번 뒤에 있는 직사각형 도형 더블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에 가서 색깔 면색되어 있는 것, 여기는 색상 테마 오피스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것 선택을 해주세요. 3번 뒤에 있는 도형도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 탭으로 가서 색깔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4번 작업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3페이지 내용을 입력을 해야 합니다. 문서 작성할 때 문서까지 모두 입력한 후에 각각 기능들 작업을 해도 되고요. 교재에 설명이 있는 것처럼 일부 내용 입력하고 다시 일부 기능 작성하고 그런 순서로 작성을 해도 됩니다. 이번 시간은 교재 설명 순서대로 따라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제목까지 먼저 입력을 했고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제목 아래에는 빈줄이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주세요. 강원에서부터 현실이다까지는 엔터키 누르지 않고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중간에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이 있어도 한 칸 띄우고 바로 다음 문장을 입력하는 거죠. 현실이다에서 엔터키 누르고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정부에서는부터 것이 필요하다까지 입력을 하고 여기도 역시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이제 엔터키 한 번만 더 눌러서 아래 빈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교재 설명처럼 머릿말 만들도록 할게요. 머릿말은 바로 여기서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제목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고 만들도록 할게요. 쪽 메뉴 가주세요. 머릿말을 열어서 위쪽에서 양쪽 모양 없음을 선택해도 되고요. 머릿말 꼬릿말 실행한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머릿말 양쪽 만들기 해도 됩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고요. 머릿말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머릿말을 블럭 설정해주세요. 머릿말에서도 글꼴이 한 컴 글꼴이 아닌 모든 글꼴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둠을 입력하고 도둠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키워주세요. 정렬은 오른쪽 정렬로 지정하세요. 이제 머릿말 꼬릿말 닫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본문 첫 줄에 입력한 제목을 블럭 설정해주세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해주세요.
진하게 속성을 지정해주고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책갈피는 이미 만들어 놓았으니까 설정하지 않고요. 입력 메뉴로 가주세요. 입력에서는 여기 도구에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오른쪽에 역삼각형 클릭한 다음에 덧말 넣기라는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덧말의 문제지의 제목 위쪽에 나와 있는 글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덧말의 위치는 제목 위에 작은 글씨로 나타나도록 위를 선택,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 빈 줄 있고 바로 아래에 긴 문장이 있죠. 강원이라는 글자에서 강이라는 글자가 문단 첫 글자 장식되어야 하죠. 강 앞에 커서를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서식 메뉴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 클릭을 해주세요. 강이라는 글자가 두 줄에 걸쳐 있죠. 그래서 두 줄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바로 글꼴 찾아야 되죠. 제일 위쪽에서부터 찾으면 기억, 니은 순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궁서 글꼴 선택, 그리고 면색 클릭한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색상 노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색상 테마 오피스 상태 또는 아래에서 최근에 사용한 게 노랑으로 되어 있다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노랑의 RGB 값 255, 255, 0으로 되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커서는 원 앞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한자 변환할 글자 찾도록 할게요. 실제 시험에서는 한자 입력할 글자 찾는 시간도 단축하기 위해서 입력하면서 바로 한자 변환하는 게 조금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오염이라는 글자 찾아서 염 뒤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한자 키 눌러주세요. 한자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가져가면 이렇게 크게 보이죠? 출제된 한자와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입력 형식에서는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타나도록 선택을 해주고 바꾸기 눌러주세요. 두 번째 문단에서도 한자 변환하는 게 있죠. 효과를 해서 과 뒤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한자 키 누른 다음에 원하는 한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바꾸기 눌러주세요. 문장 안에 각주가 있습니다. B.오염원에 여기에서 원 뒤에 각주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커서를 이렇게 놓아두고 입력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 각주 클릭을 해주세요. 본문 아래에 각주를 입력할 수 있도록 나타났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맨 앞에 있는 각주 번호를 보면 1, 닫는 괄호 이렇게 되어 있죠. 출제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 원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 미주 모양 또는 오른쪽에 번호 모양에서 번호를 선택해 변경해 주세요. 각주의 구분선 5cm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구분선 길이가 5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 위로 이동을 해주세요.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정부에서는 앞에 한글 한 글자만큼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눈금선을 보면은 현재 위아래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들여쓰기를 지정하면 이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교재에서는 들여쓰기를 직접 지정했죠. 커서 여기다 놓고 문단 모양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본 탭에서 첫 줄 들여쓰기 선택 10포인트 하면 스페이스바 두 칸 띄어쓰기 한 효과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들여쓰기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위에 눈금이 이렇게 바뀌어 보이고요. 정부에서는 앞에 이렇게 한 글자만큼 띄어쓰기가 되어 나타납니다. 들여쓰기를 지정하지 않고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두 칸을 띄워줘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희는 교재에서처럼 들여쓰기 기능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이제 그림 삽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림 삽입은 위에 문단, 아래 문단 여기에 걸쳐 나타나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나타나는 문단 첫 줄, 첫 칸에 이렇게 커서를 놓도록 할게요.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에 그림 위에 그림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 파일은 먼저 모든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그림사.jpg라는 파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파일이 아닌 jpg로 선택해서 보면 jpg만 보여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사.jpg 선택, 아래에서는 문서의 포함만 체크하고 다른 건 모두 체크 해제하세요.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림이 조금 커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희가 필요한 그림은 아래에 악수하는 그림이에요. 먼저 그림을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두리에 이렇게 선이 나타났죠. 자르기 하도록 이렇게 조절해 주세요. 이번 그림은 최대한 이렇게 그림만 나타나도록 설정하도록 할 거예요. 그림을 마우스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키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더 이상 이동하지 않죠.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객체 속성 들어갈게요. 객체 속성의 기본 탭에서 너비를 40, 높이를 40으로 지정하세요. 크기 고정은 지시가 없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본문과의 배치는 맨 앞에 있는 이 어울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가로와 세로 위치는 종이로 설정될 때도 있는데요. 문단으로 설정하는 게 여러분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쪽 영역 안으로 제한에 체크되어 있어야 하고요. 여백 캡션 탭으로 가주세요. 바깥 여백 왼쪽 오른쪽 위아래 설정할 수 있지만 지시는 바깥 여백의 왼쪽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만 2mm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서 개체 속성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로 움직이면 본문 오른쪽 밖으로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종이로 되어 있다면 본문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의 글자들, 마지막 글자들 확인을 해주세요. 유, 여, 경, 위, 지, 리, 출 이렇게 나오면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림의 위치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아래 중간 제목이라는 부분 입력하도록 할게요. 아래 빈 줄을 이미 만들어 놓았죠. 위에 분단이 들여쓰기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터키 누르면 빈 줄도 들여쓰기가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아래쪽에 이미 빈 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엔터키 눌러서 여기 빈 줄 하나 있게 하고요.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맨 앞에 키보드에 없는 글자 입력해야죠. 한글 HNC 문자표에 정각기호 일반에서 글자를 찾으면 됩니다. 글자를 찾아서 클릭하고 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띄어쓰기 한 칸하고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또 입력하도록 할게요. 엔터키 눌러주세요. 바로 다음 내용은 가나 있고요. 원문자 기억 니은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력할 때는 문단번호 무시하고 저처럼 이렇게 6줄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키, 그리고 또 한번 엔터키 눌러주세요. 중간 제목 위에 빈 줄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중간 제목 입력할 때 그 위에 빈 줄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컨트롤 F10키 눌러서 문자 같은 문자죠?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띄어쓰기 한 칸하고 다시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위에부터 새로운 기능 작업하기 전에 우선 아래 빈 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다시 첫 번째 중간 제목 블록 설정해 주세요. 지시가 글자 색과 음영까지 지정되어 있죠. 그런데 출력 형태를 보면은 글자 색과 음영색이 일부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블록 설정 전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글꼴과 글자 크기만 변경하도록 할게요. 궁서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 입력 엔터키 눌러줄게요. 다시 주민 참여에서부터 내용까지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글자 색과 음영색을 지정할 거예요. 위에 서식 도구에서는 음영색 지정이 없죠. 그래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갈 거예요. 글자 색을 하향을 선택을 하세요. 테마색에 하향이 안 보인다면 팔레트로 가서 하향을 선택하면 됩니다. 음영색 목록 열어주고 여기에는 빨강을 지정하는데 RGB 값이 255, 00 이게 되어야 합니다. 다른 색으로 나와서 여기에 선택할 게 없다면 아래쪽에 최근에 사용한 게 있나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도 없다면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해서 여기에서 빨강을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문단 번호 지정을 해야 되죠. 6줄을 한꺼번에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문단 번호 지정하기 전에 줄 간격을 180%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글머리표 및 문단부 메뉴로 들어가세요. 문단 번호 모양에서 같은 게 있다면 선택하는데 같은 게 없죠. 1수준의 내용만 같은 게 있다면 선택해도 되는데 역시 그것조차 없죠.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해 주세요.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1수준이 선택되어 있고요. 번호 모양이 가나 다로 변경되어야 하죠. 선택을 해주고 번호 서식에서는 앞에 이거는 가나다에 해당하고요. 뒤에 점이 나타나야 되죠. 미리 보기를 보면 가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번호 위치에서 너비 조정, 정렬 지정해야 되는데 1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2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고 정렬 오른쪽 지정을 해주세요. 다시 수준을 2수준으로 변경하고 번호 모양 이번에는 원문자 기억 니은 디귿으로 선택을 해줘야 하죠. 그리고 번호 서식 2수준이라서 꺽쇠 2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뒤에 마침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표가 지정되어 있죠. 문제지에서는 마침표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2수준의 너비는 30포인트로 지정, 정렬 오른쪽으로 지정,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단 번호 모양에 변경된 게 나타납니다.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에서 바까지 이렇게 1수준만 나타나고 있죠. 나와 다로 써있는 이 두 개 줄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서식 메뉴로 가서 오른쪽에 가면 아래쪽에 한 수준 감소라는 게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 기억, 니은 이렇게 바뀌었고요. 다시 나 아래는 다라로 변경되었죠. 다라를 블록 설정해주세요. 다시 한번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 기억, 니은, 나, 기억, 니은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중간 제목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글꼴과 글자 크기만 먼저 변경합니다. 궁서 입력해서 엔터키,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울임 설정은 B점에서부터 교육까지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기울임 지정하세요. 그리고 B점 오염원까지 블록 설정해서 다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글자 모양의 확장 탭에서 강조점을 설정할 수 있죠. 출력과 동일한 것, 모양을 찾아서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뒤에 교육만 다시 블록 설정해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동일하게 강조점, 모양을 찾아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빈줄이 만들어져 있죠. 여기도 빈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입력했다면 위에 설정한 것과 동일한 설정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1키 누르면 바로 바탕글 스타일로 변경되면서 모두 기본 설정 상태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로 아랫줄 여기에서 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 메뉴로 가서 아래 표 있죠? 표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크기 지정과 기타 설정은 동일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줄과 칸 수를 세어보세요. 줄 개수는 6, 칸 개수는 4가 되겠죠.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표를 가운데 정렬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도록 할게요. 표의 첫 번째 칸에 커서가 있다면 왼쪽으로 화살표키 한 번만 누르면 표 앞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표 오른쪽 끝에 마지막 셀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서 가운데 정렬해도 상관없습니다. 셀 합치기 할 곳이 보이고 있죠. 블록 설정을 해준 다음에 셀 합치기 눌러주세요. 바로 옆에도 블록 설정한 다음에 셀 합치기 눌러주세요. 이제 표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높이 조절은 절대 하지 마세요. 너비 조절을 해주세요. 모든 셀의 내용이 각 셀마다 한 줄로 나타나도록 해주면 되고요. 모든 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글꼴 지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굴림으로 지정해서 입력을 해주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바꾸지 않고 글꼴만 바꿔도 이렇게 다시 두 줄로 나타나는 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SC키 눌러서 블록 설정 해제하고 다시 셀들 너비를 조절해 맞춰주세요. 표 전체 셀 다시 블록 설정해주세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셀 테두리 배경에 테두리 탭에서 우선 테두리 지정을 해야 되는데 선 모양 바로 적용,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체크 해제해 놓은 상태로 작업을 합니다. 테두리의 종류를 먼저 선 없음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쪽 테두리 그리고 오른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적용 버튼은 지정을 해도 되고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하세요. 굵기는 따로 수정하지 않고요. 위쪽 테두리 그리고 아래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한꺼번에 지정한 테두리가 이렇게 설정되어 나타납니다. 다시 첫 번째 줄만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하고 아래쪽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르고 바로 빠져나가지 말고요. 배경 탭을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에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주세요. 그라데이션의 색상, 시작색 하향으로 되어 있고요. 끝색만 변경하면 되겠죠. 끝색 열어주세요. 색깔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색상 테마는 오피스로 되어야 하고요. 노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유형을 변경해야 되는데 가로로 먼저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4개가 있는데 이거는 줄무늬 선택해 놓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두리와 배경이 동시에 지정되어 나타나죠. ESC키 눌러서 자세히 확인을 해주세요. 위에는 옅은 색, 아래는 짙은 색으로 나타납니다. 표의 전체 셀 블록 설정 한번 할게요. 이 상태로 높이 그대로 놓아도 되고요.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눌러서 한번 키워줘도 됩니다. 아래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키워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표 아래 빈줄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 여기도 빈줄 하나 놓고 다시 한번 엔터키 눌러주세요. 기관명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내용을 다시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을 먼저 도둠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을 해주고 장평 105%로 변경해주세요. 진하게 속성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정렬은 오른쪽 정렬이 지정되어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오른쪽 아래 하단에 쪽 번호가 매겨져야 하는데 원문자 6이라고 나타나야 되죠.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쪽 메뉴 가주세요. 쪽 번호 매기기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번호의 위치는 오른쪽 아래로 선택을 해주세요. 번호 모양 지정할 땐 번호 모양, 줄표 넣기, 시작 번호 이 순서로 지정을 하세요. 먼저 번호 모양을 열어서 원문자 1, 2, 3 선택하고요. 줄표, 숫자 양옆에 하이픈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줄표 넣기는 해제합니다. 그리고 시작 번호는 6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넣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원문자 6이라고 이렇게 쪽 번호가 매겨서 나타납니다. 이제 파일 저장을 해주고요. 채점 프로그램이 따로 없습니다. 브록 파일에서 정답 파일로 제공되는 파일을 열어서 자신의 파일과 비교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지시사항 같이 검토를 해서 수작업으로 채점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